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도라미타.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중독성도 있어서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고, 등장인물들은 정말 잘생겼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면 분명히 최애 목록에 추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준비하세요. 이 시리즈는 미오루라는 한 학생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수업 시간에 잠들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인 같은 반 지연시오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순간 자고 있는 그를 본 그의 남자 반 친구가 수업이 이미 끝났다고 알려주며 깨우고, 그는 깨어난 뒤 지연시오를 바라보기 시작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자기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해요. 그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미오루는 지연시오가 억지로 차에 타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뒤를 따라가기로 해요. 차 안에는 지연시오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그녀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뱀파이어예요. 그리고 인간의 피에서 유래한 와인을 만들어 정제한 뒤 이미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섞여 살아가는 21세기 뱀파이어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뛰어난 후각을 지닌 지연시오는 평범한 삶을 살며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아버지에게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자기 와인 저장고로 가도록 강요하고, 도착한 뒤에는 와인의 품질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잠시 후 미오루도 저장고에 도착하지만 멈추려는 순간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고 결국 손에 피를 흘리게 돼요. 그 순간 지연시오는 안에서부터 자기 반 친구의 피냄새를 감지하고 아버지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 그를 그곳에서 데리고 떠나요. 하지만 도망치는 동안 미오루의 피의 질이 지연시오의 관심을 끌고 그녀는 참지 못한 채 그의 손에서 피를 빨아들인 뒤 더 많은 피를 얻기 위해 그의 목을 물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그녀는 그에게 약을 건네고 있었던 일에 부끄러워하며 떠나요. 다음 날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 그녀에게 소믈리에로 일하러 저장고에 오라고 하고, 이후 교실에서는 미오루가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가 뱀파이어라는 걸 알고 있는 채로 지연시오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오의 놀라운 아름다움 때문에 미오루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미오루에게 자신이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털어놓고 방과 후 학교 뜰에서 만나자고 제안해요.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자 지연시오는 손에 더 많은 약을 들고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할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요. 하지만 불안한 성격 때문에 미오루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때 지연시오는 긴장한 채 시우라는 한 젊은 남자가 학교에 오는 걸 봐요. 그는 50년 전에 그녀와 연애 관계였던 뱀파이어이고 미오루를 공격할 의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가고 다시 자기와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말다툼 끝에 결국 그는 그녀의 반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고 떠나게 돼요. 나중에 지연시온시오는 친구 수중과 함께 학교 매점에 가고, 그곳에서 수중은 헨지에라는 젊은 점원이 자신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그때 시우가 나타나 지연시오에게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해요.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런 상황에서 시우는 학교 헌혈을 맡은 지연시오의 선생님에게 다가가 혈액형 이야기를 나눈 뒤 자기 피냄새가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녀는 조금 놀라며 그의 말을 의아해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해윤제이가 나타나고 시우를 알고 보니 서로 아는 사이였던 그를 나중에 단둘이 만나자고 재촉해요. 마침내 둘이 만나게 되자 하인제이는 자신이 늑대인간이라고 밝히고 인간들에게 보인 행동을 꾸짖은 뒤 그를 때리고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의 목적은 미오루가 지닌 유일무이한 혈액형을 찾는 것이고 미오루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미오루는 지연시오에게 가고 그녀는 그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기에 뱀파이어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고백한 뒤 그의 기억을 지우고 시우의 표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에게 약을 더 건네요. 하지만 그 약은 미오루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는 자기 반 친구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아요. 그 후 시우는 지연시오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고 하윤제이가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보여준 뒤 그들 사이에 늑대인간이 있다고 말해요. 또한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특별한 피에 대해 지언CEO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그녀는 반 친구를 걱정해 두려워하면서도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찾기를 멈추지 않는 시우는 학교의 신입생으로 소개되고 한편으로는 그의 외모 때문에 다른 여학생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지언CEO 옆자리에 앉는 모습을 본 미오루의 질투를 유발해요. 선생님이 들어오자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날 헌혈을 해야 한다고 알리고 미오루의 특별한 피를 시우가 발견하게 될 걸 아는 지언CEO는 두려움에 빠져요. 수업이 끝난 뒤 수중은 지언CEO에게 신입생을 아느냐고 묻고 그녀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수중은 그를 더 잘 알고 싶다며 자신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그녀는 그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해요. 이런! 다시 교실로 돌아가자 시우는 지언CEO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녀의 음료를 집어들고 학생들 앞에서 그녀의 병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드러내 보여요. 여우루는 지언CEO가 동물의 피를 마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병을 낚아채고 한 모금 살짝 마신 뒤 그녀를 감싸주기 위해 평범한 음료라고 말해요. 와, 그게 사랑이 아니면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자 미오루는 지언CEO와 이야기하려고 그녀 곁에 남아있고 시우는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질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요. 이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휴제이가 나타나 그걸 막고 그러자 시우는 자신을 공격했던 늑대 인간이 바로 그라고 말하고 휴제이는 거리낌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해요. 바로 뒤이어 지언CEO의 부모가 다시 나타나 가족 자격으로 경매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시우가 계속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고집한 탓에 결국 그와 말다툼을 벌이고 때리기까지 해요. 아우, 이 사람 정말 끈질기네요. 다음날 지언CEO는 헌혈 중 미오루의 피냄새를 감추기 위해 그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정말로 시우가 그의 피냄새를 맡으려고 다가왔을 때 특별한 건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떠나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 그는 미오루에게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요. 그렇게 해서 지언CEO가 집에 도착해 미오루의 자전거가 정원에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그 일 때문에 시우를 때려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가 미오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후회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준 뒤 둘만 남겨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우는 그녀가 없는 틈을 타 미오루의 손을 물고 그의 피를 빨아들여요. 하지만 지언CEO가 나타나 동료의 목숨을 살리려 아버지에게 미오루가 뱀파이어들이 귀하게 여기는 혈액형의 보유자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또 미오루가 자신의 인간 어머니를 피에 뛰어난 질을 악용해 죽게 했다고 그 후 시우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실을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그 뒤 미오루는 안전해지기 위해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어달라고 지언CEO에게 제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려면 100% 뱀파이어여야 하고 아버지 쪽만 뱀파이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본 미오루는 그녀를 격려하려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잠시 뒤 비명소리가 들리고 두 젊은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슌제와 함께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해요. 그러자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5번째 살인이라고 말하고 모든 희생자들이 질 좋은 피의 보유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은 한 뱀파이어에게 있다고 단언해요. 그 말을 들은 지언CEO는 범인이 자기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에게 물으러 찾아가지만 대화는 심한 말다툼으로 끝나요. 그 모든 일이 있은 뒤 시우는 거리에서 망연자실한 지언CEO를 만나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오루는 둘을 떼어놓고 그녀가 자신에게 오도록 소리치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 시우와 함께 떠나요. 며칠이 흐르는 동안 살인범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 때문에 지언CEO와 시우 모두 두려움에 빠져요. 어느 날 밤 미오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상한 남자가 수중우를 붙잡고 있는 걸 보고 그가 뱀파이어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지언CEO에게 알리고 그렇게 그녀는 시우와 함께 미오루가 알려준 장소로 향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수중우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해요. 다만 자신을 공격했던 남자가 미오루를 납치했다고 해요. 안 돼. 이제 그를 와인으로 만들어버리려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지언시오는 헨지에게 그 일을 알리고 셋은 함께 미오루를 찾으러 가기로 해요. 그는 지언시오의 아버지의 저장고에 납치되어 있었고 그의 목적은 당연히 그의 피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자 세 사람은 저장고로 향하고 그녀 아버지의 부하들과 싸운 뒤 지언시오는 안으로 들어가 제때 미오루를 구해내는 데 성공해요. 그 후 지언시오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그의 이기적인 태도를 꾸짖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당황한 채 자신의 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받아들이려 애써요. 미오루와 함께 밖으로 나온 뒤 아버지의 비서는 지언시오에게 그가 시우의 아버지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복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우는 지언시오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해요. 다음날 아침 지언시오는 병원으로 가서 미오를 문병해요. 그는 전날 밤 너무 많은 피를 잃었기 때문에 경과 관찰 중이에요. 잠시 후 수중가 나타나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해요.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지언시오 뿐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후 시우와 하윤제이도 나타나고 수중은 하윤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오직 그의 곁에만 머물겠다고 약속해요. 집에 돌아온 뒤 지언시오와 시우는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오고 끝내 그녀에게 사과하며 오직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우에게 자신의 와인 회사 소유권 문서를 건네줘요. 그 회사는 그가 시우의 아버지와 함께 그가 죽기 전에 세운 것이고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기 위해서예요. 글쎄요, 릭. 며칠 뒤 지언시오는 시우와 함께 휴은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요. 그는 일 때문에 떠나야 하거든요. 그 후 시우는 지언시오에게 그녀가 미오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놓고 그래서 그와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해요. 그 뒤 휴은지에가 살인범과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혜은지의 일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그의 진짜 숨은 관심사는 뱀파이어들을 위한 정제와인 사업이었어요. 정말 대반전이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언시오와 미오루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도 보여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와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뱀파이어적인 면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할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이 드라마가 끝나요. 좋아요를 남기는 것 잊지 마시고 구독하시고 이런 영상들을 더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